취재진은 어제 토론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요. 예, 문재인 후보가 사실 어제 1위 후보답게 사실 그 공세가 집중이 됐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웃음을 잃지 않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뭐 비교적 뭐 선방했다라는 게 뭐 캠프의 자평이기도 하고 모든 캠프의 자체 평가는 자신의 네. 후보가 제일 잘했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사실 굉장히 껄끄러워했었거든요. 캠프에서도. 네. 근데 그 TV 토론 본부장께서도 사실 본선 올라가면 홍준표가 제일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후보도 사실 내가 10분 만에 KO 시키겠다 이걸 했는데 그 정도로 뭐 일방적으로 얻어맞지는 않고 나름 뭐 비등한 좀 대결을 벌인 거 아니냐 정도로 기자들도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역공을 취할 시간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후보 오히려 이긴 셈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어요. 뭐 다른 캠프에서는 좀 인색하게 얘기하자면 기억력 이야기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먹혔을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제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토론회 끝나고 나서 저 사람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그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문재인 후보가 말이에요. 굉장히 뭐 토론에 약하다. 누가 써준 것만 보고 뭐 그냥 가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시중에 많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생각했던 것보다 문재인 후보 꽤 잘하네. 뭐 이런 어떤 기대치 대비 그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선방을 했다. 네. 특히나 이제 어제 이제 김정일부터 만나러 갈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역질문을 홍준표 후보에게 던졌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제 묵묵부담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장면. 네. 그런 장면이 어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선방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 케이스가 될 거예요. 국회 개결을 하려는데 안 갈 후보가 어딨냐라고 역공을 던졌는데요. 5년 전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희가 당시 박근혜 후보와의 논쟁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럴 때 박근혜 후보는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잠시만요. 설계설령 이후에, 연장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그 대통령이라면은요, 그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랬으면 실천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5년 대통령이었으면 내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네.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저 토론이 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젠 대통령 되면 내가 그러게 잘하겠다라고 후보가 누구일지만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 문재인 후보가 자신은 얘기 중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재수에 강하다. 네. 지금 뭐 대학도 재수해서 들어갔고 뭐 사시도 재수해서 걸렸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대통령 선거도 지금 도전도 지금 재수에 해당되는데 사실 5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토론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 그리고 여유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습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권력 의지가 상당히 좀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5년 전에 비해서는 5년 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전자 입장에서 지금 또 지지율이 약간 뒤처진 상황에서 지금 이제 따라가면서 쫓아가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본인이 조금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있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1위를 고수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그런 또 여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상당히 약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안보관에 대한 이런 공개 또 네.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여유 있게 받아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오늘 그 갤럽 조사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의 가장 강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북 관계가 강점이라고 한 사람이 39%나 돼요. 이에 반해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네. 바꾸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18%예요. 홍준표 후보는 1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느냐. 아무런 공격을 해봐라. 그거는 결국은 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식에 불과한 것이다는 나름대로 그런 자신감이 결국 어제 후보 토론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요, 어제 홍준표, 아까 신 의원이 지적했지만 홍준표 네. 의원이 또 북한 먼저 갈 거냐 후보가? 이랬더니 아니 이 문제가 된다면 확실히 해결된다면 그럼 당신 안 가겠냐 이런 식으로 물었거든. 근데 사실 그 전제가 문제죠. 뭐냐면 본래는 당연히 북한부터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는 그런 전제를 붙였는데 그 전제가 사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전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바로 그걸 지적해서 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간을 안 줘버렸어요. 그 바람에
그 피했는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그런 식으로 또 물고 들어갔으면 어제 또 논쟁이 제법 됐을 뻔한데 문 후보가 제대로 잘 피한 셈이 됐죠. 예. 10분 안에 제압한다고 했던 홍준표 후보 어제 토론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좌파였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강남 좌파, 문재인 친북 좌파, 안철수는 우파냐 좌파냐 여기서 상식파라고 대답을 했던데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또 유승민 후보에게 이정이 같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두고두고 취재진 사이에서 회자되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사실 지금 선거에서 누가 보수의 적통이냐, 적자를 네. 놓고서 경쟁 중인데 계속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이제 의도는 우리 같이 손잡고 문재인을 공격을 하자라는 네. 마음이었는데 유 후보가 따라주질 않는 거죠. 계속 네. 자기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좀 굉장히 고루한 보수고 수구 보수다. 공격을 하고 뭐 친재벌, 서민 출신이 왜 그러냐 공격을 해오니까 당신 우리 같은 편인데 왜 이러냐. 이게 이정이 같다는 얘기가 2012년 대선 때 이정이 그 통진당 후보가 나는 박근혜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하면서 네. 주구장창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지금 뭔가 좀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함께 나가자고 뭐 손을 내민 거죠, 일종의. 예. 네. 아니 이정희 후보 지금은 어떻게 지낼지요? 오늘 이 같은 토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시 2012년에 정말 여유로운 모습하면 이정희 후보. 그렇지만 발언은 이랬죠. 떨어뜨리러 나왔다.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당시에 박정희 스타일, 유신 스타일이라면서 정말 정면으로 공박하면서 토론을 보는 것 자체가 긴장되게 했던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정치에서 생각해야 될 게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 박근혜 후보를 저격하기 위해서 당시 이정희 씨가 저렇게 했는데 저게 박근혜한테 플러스가 됐나요? 마이너스가 됐나요?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편을 공격하는 건 본인은 자유예요. 근데 공격도 품위와 내용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공격을 해야지 공격 포인트를 어찌 실컷 자기 공격기에 잡아고 공격해놓고 네.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네. 지금 그 다섯 후보가 명심해야 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그 네.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승민 의원에게 이정희 의원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이제 전직 의원이죠. 심상정 후보에게는 아니 대통령도 안 되실 거면서라고 바로 반박을 했던 장면은 어떻게 기억되시나요? 그러니까 저것도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건 국민 그 유권자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뭐 홍준표 지지율이나 심상정 지지율이나 뭐 홍준표 지지율이 조금 나오지만 한 자릿수 도토리 시키자기는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역으로 본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설사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다 할지라도 그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보면요. 요번에 거의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그 집권을 포기한 듯한 발언도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무슨 호남 1중대다, 호남 2중대다. 그럼 본인은 호남 몇 중대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무슨 TK에서만 1등하면 뭐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대로 나왔으면 호남에서도 보다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상대편은 1중대, 2중대로 몰아놓고 그럼 본인이 기껏해야 3, 4중대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갈라치기 지나친 상대편을 공격하는 것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갖고 본인을 옥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네.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홍준표 후보가 주로 남 공격하는 데 능한 분입니다. 근데 어제 공격을 여러분으로부터 받다 보니까 정신이 어질어질했던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모두 까기하고 모두 공격하고 지금 하거든요. 완전히 뭐 모든 다른 후보를 다 난사하듯이 공격을 해서 거꾸로 그것이 다 자기한테 부면하게 돼서 돌아오는데 이름은 대통령 댁에 나왔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대선 후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TK 대표 선수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목표는 당선이 아니라 15%만 넘기자. 그런 태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정책이나 아니면 뭐 언어의 순화나 이런 것보다는 네. 완전히 팽가르기와 까기와 이거로만 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 전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도 어제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 이후에는 내가 제일 득봤다. 안철수 후보는 교수 같았고 문재인 후보는 왜 제대로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던데요.
그럼 정작 심상정 후보하고는 어땠을까요? 그 두 분에게 각자 물어봤습니다. 토론의 끝에 말이죠. 그거 내가 겁나죠. 겁나죠. 내가 도지사 사퇴한 거 그거 질문하다가 그럼 너희는 왜 국회의원 3명 다 사퇴 안 하냐? 이러니까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뻔히 떨어지면 국회의원 다시 하려고 그거 안 하고 나보고만 사퇴한 나보고만 시비 걸잖아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 오늘 홍준표 후보 토론 태도에 대해서 오늘 뭐 토론 태도가 180도 달라졌는데요. 예전엔 막말 대왕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그래도 상당히 가려서 하셔서 자유한국당이 당의 존폐를 걸고 오늘 지도를 하셨나 보다 이렇게. 막말 대항인데 오늘은 좀 가려서 하셨다 이 말이 나온 순간 이제 패널분들이 다 웃으셨는데요. 그래도 국민들에게는 어떤 인지도 올리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매일경제신문에서 따로 빅데이터 그러니까 SNS상에서 누굴 가장 많이 인터넷상에서 회자되게 했나 봤더니 홍준표 후보가 약진한 것으로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자들 입장에서 보기에 홍 후보는 아주 상당히 고마운 존재거든요. 네. 기사 제목 뽑기를 아주 수월하게 해주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전문 용어로 섹시하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렇죠. 예. 뭐 문재인이 주적이다, 뭐 세탁기, 또 강남 좌파 등등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매일매일 그 각종 소셜 미디어, 뭐 유튜브, 뭐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기사에 나온 그 후보들의 이름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매일매일 뽑아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 토론회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수요일 날에 홍준표 후보가 전체 100분위를 봤을 때 그 이러한 모든 것에서 나타난 빈도수가 5%였습니다. 근데 어제 토론회 이후에 이걸 보니까 목요일 하루에 4배가 뛰었어요. 20% 넘게 홍준표의 이름이 오르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명 홍보 효과를 크게 보셨다는 봤죠. 건가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10% 가까이 빠졌고요. 근데 다만 이 많이 거론되는 게 좋은 거냐? 이건 한번 따져볼 소지가 있는데요. 그 댓글들 보면은 대부분 사실 그 비판하고 욕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부분은 많이 언급이 되긴 하는 건데 어쨌든 노출을 시키고 내가 자꾸 이 보수층한테 홍준표가 이렇게 분전하고 있다. 도와달라는 또 어필을 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자기 부고 기사 빼고는 신문에 언론에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지금 홍준표 지사한테는 그 호감도도 중요하지만은 뭐 호감도를 넘어서 일단은 관심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런 다양한 표현을 쓰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두를 공격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다. 그런 것들이 저런 모습으로 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이해했습니다. 근데 인지도가 아주 없는 사람 같은 막 노이즈 마케팅해서 자기를 알릴 필요가 있는데 저분은 인지도는 충분해요. 어떻게 충분하냐면 악명으로 충분하거든. 근데 거기다 또 악명을 또 더 보태면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거 안 주고 아까 허 부총장 하나는 좀 정정해 주셔야겠어요. 저분이 TK 대표 선수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냐면 TK 쪽이니까 하면 저분 TK 대표 주자로 한 그런 TK 주민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정 지역을 완전히 홍준표 후보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죠? 아니 본인이 앉아 그렇게 TK 쪽에 너무 앉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처신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 저는 어저께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저께 잘못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대선에 출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란 대치에서 가장 그러니까 대란에는 대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스트롱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사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강한 이 지도력으로 이 난고를 돌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 확신과 신뢰를 심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벤치마킹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같은 그러한 그 이미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어제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화제성 이제 막말을 통한 화제성 이야기만 부각시키고 정작 자신이 내세워야 되는 이 강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어저께 말이에요. 또 세탁기에 뭐 누가 들어갈 거냐, 뭐 나는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게 또 이제 화제가 됐는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 간에는 뭐 적폐 세력이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이 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문재인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적폐 청산하면서 국가를 대청소해야 된다. 이 국가 대청소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또 국가 세탁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소론하고 세탁론하고 보면은 한쪽은 이제 세탁기를 돌려야 되는 거고 한쪽은 청소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탁기와 청소기 간의 이 도구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그 악이라고 생각하는 네. 이 썩어 빠진 무리들을 내가 권력을 쥐게 되면 싹 한 번 다 쓸어버리던가 청소하던가 세탁을 하겠다. 그런 점에서는요, 이 논리 구조가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이제 대선의 시대 정신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낡은 진영 논리를 좀 이제 초월하는 거다. 그렇게 맨날 뭐 선악 이분법으로 나눠서 상대편을 악으로 몰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좀 더 생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어제 토론을 보고 많이 남았습니다. 가는 그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문재인 후보가 말이에요. 굉장히 뭐 토론에 약하다. 누가 써준 것만 보고 뭐 그냥 가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시중에 많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뭐 생각했던 것보다 문재인 후보 꽤 잘하네. 뭐 이런 어떤 기대치 대비 그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선방을 했다. 네. 특히나 이제 어제 이제 김정일부터 만나러 갈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역질문을 홍준표 후보에게 던졌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제 묵묵부담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장면. 네. 그런 장면이 어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선방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 케이스가 될 거예요. 국회 개결을 하려는데 안 갈 후보가 어딨냐라고 역공을 던졌는데요. 5년 전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희가 당시 박근혜 후보와의 논쟁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럴 때 박근혜 후보는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잠시만요. 설계수명 이후에 연장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그 대통령이라면은요, 그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랬으면 실천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5년 대통령이었으면 내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네.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저 토론이 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젠 대통령 되면 내가 그러게 잘하겠다라고 후보가 누구일지만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 문재인 후보가 잘 쓰는 얘기 중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재수에 강하다. 네. 그래서 뭐 대학도 재수해서 들어갔고 뭐 사시도 재수해서 걸렸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대통령 선거도 지금 도전도 지금 재수에 해당되는데 사실 5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토론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 그리고 여유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습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권력 의지가 상당히 좀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5년 전에 비해서는 5년 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전자 입장에서 지금 또 지지율이 약간 뒤처진 상황에서 이 지금 이제 따라가면서 쫓아가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본인이 조금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있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1위를 고수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그런 또 여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문재인 후보의 상당히 약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안보관에 대한 이런 공격도 어제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여유 있게 받아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오늘 그 갤럽 조사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의 가장 강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북 취재진은 어제 토론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요. 예, 문재인 후보가 사실 어제 1위 후보답게 사실 그 공세가 집중이 됐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웃음을 잃지 않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뭐 비교적 뭐 선방했다라는 게 뭐 캠프의 자평이기도 하고 모든 캠프의 자체 평가는 자신의 네. 후보가 제일 잘했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사실 굉장히 껄끄러워했었거든요. 캠프에서도. 네. 근데 그 TV 토론 본부장께서도 사실 본선 올라가면 홍준표가 제일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후보도 사실 내가 10분 만에 KO 시키겠다 이걸 했는데 그 정도로 뭐 일방적으로 얻어맞지는 않고 나름 뭐 비등한 좀 대결을 벌인 거 아니냐 정도로 기자들도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역공을 취할 시간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후보 오히려 이긴 셈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어요. 뭐 다른 캠프에서는 좀 인색하게 얘기하자면
기억력 이야기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먹혔을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 어제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토론회 끝나고 나서 저 사람 잘했는가 못했는가 관계가 강점이라고 한 사람이 39%나 돼요. 이에 반해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네. 바꾸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18%예요. 홍준표 후보는 1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느냐. 아무런 공격을 해봐라. 그거는 결국은 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이다는 나름대로 그런 자신감이 결국 어제 후보 토론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요, 어제 저 홍준표 아까 저 신 의원이 지적했지만 홍준표 네. 의원이 또 북한 먼저 갈 거냐 후보가? 이랬더니 아니 남북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확실히 해결된다면 그럼 당신은 안 가겠냐 이런 식으로 물었거든. 근데 사실 그 전제가 문제죠. 뭐냐면 본래는 당연히 북한부터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는 그런 이제 전제를 붙였는데 그 전제가 사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전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이제 후보가 바로 그걸 지적해서 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까 뭐 저기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간을 안 줘버렸어요. 그 바람에 그 피했는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그런 식으로 또 물고 들어갔으면 어제 또 논쟁이 제법 됐을 뻔한데 문 후보가 제대로 잘 피한 셈이 됐죠. 예. 10분 안에 제압한다고 했던 홍준표 후보 어제 토론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좌파였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강남 좌파, 문재인 친북 좌파, 안철수는 우파냐 좌파냐 여기서 상시파라고 대답을 했던데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또 유승민 후보에게 이정이 같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두고두고 취재진 사이에서 회자되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사실 지금 선거에서 누가 보수의 적통이냐, 적단을 네. 놓고서 경쟁 중인데 계속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이제 의도는 우리 같이 손잡고 문재인을 공격을 하자라는 네. 마음이었는데 유 후보가 따라주질 않는 거죠. 계속 네. 자기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좀 굉장히 고루한 보수고 수구 보수다. 공격을 하고 뭐 친재벌, 서민 출신이 왜 그러냐 공격을 해오니까 당신 우리 같은 편인데 왜 이러냐. 이게 이정이 같다는 얘기가 2012년 대선 때 이정이 그 통진당 후보가 나는 박근혜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면서 네. 주구장창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지금 뭔가 좀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함께 나가자고 뭐 손을 내민 거죠, 일종의. 예. 네. 아니 이정희 후보 지금은 어떻게 지낼지요? 오늘 이 같은 토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시 2012년에 정말 여유로운 모습하면 이정희